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죠.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조만간 열리는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서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오는 15, 16 양일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가 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을 이 국회로 불러서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나 입장 등을 따져 묻는 그런 절차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현안 질의의 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비리 문제, 그리고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입니다. 모두 민감한 현안이지만은 특히 이 비선 실세 문제는 파괴력이 남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안 질의를 앞두고서는 이 정당의 원내 지도부가 미리 이 질의할 지원을 받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질의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 비선 실세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네.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 이 당내 회의에서 우리 당에서 10명의 의원이 질의를 하게 돼 있다면서 아직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예. 김재원 부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신청자가 없으면 강제로 의정활동을 잘 하신 의원님들 위주로 배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척 씁쓸하고 또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 의회하고 정부가 이 분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 우리 정치 구조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의회 최대 축인 정당에서 현안 질의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의회하고 정부가 건강한 견제 관계에서 이탈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유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비선 실세 논란이라는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예. 자발적인 심리 경호 차원에서 여당 의원들이 모두 다 몸을 사리고 있는 거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김재원 부대표의 말대로 특정 의원들을 강제로 지정해서 질의를 시킨들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제대로 질의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온갖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여당은 청와대 방탄막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절름발이 권력구조, 절름발이 국회 이런 말을 가져다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방송 게시판에 로니님께서 머리 아픈 뉴스 또 듣게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네. 그런 것만 같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번 문제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그 한방은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힘에 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일단 말 그대로 연일 목소리는 높이고 있습니다. 예. 강공 드라이브를 거두지 않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제대로 된 한방은 나오지 않는 것 같죠? 예,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박관천 경정이 들었다는 강남 중식당 모임은 사실 무근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예. 새정치연합이 조금은 당황하고 있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이 당내에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고 조사단이 여러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 고발의 근거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엄청난 일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손에 딱 잡히는 무언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뭐 이런 말도 들립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내 전통적인 이제 저격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들에게 이목이 쏠리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박지원 의원입니다. 예. 당내에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박지원 의원이 뭔가 한 건 해주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와 허탈감이 뒤섞인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박지원 의원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자조 섞인 말도 있고요. 동시에 이 박영선 의원도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은 어제 자신이 준비한 토론회에 앞서서 기자들을 만나서 제가 듣고 있는 것이 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 당 차원에서 또는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예. 말씀하신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 뒤에 약 2달 만에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내년 초 정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될까요? 네, 박영선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게 되는데 예.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박영선 의원은 어제 이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즉 당권 도전설과 관련해서 아직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다면서도 국민에게 외면받지 않으려면 바다가 강물을 배척하지 않듯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한다 이런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꼭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더라도요.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물밑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 또는 물밑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것도 정치에선 중요합니다.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분명히 많은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추측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박 의원이 아직까지 자신이 듣고 있다는 그 무엇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박영선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답변 태도를 보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고 하니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당시에 박영선 의원이 이재만 비서관에게 이 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밤에 자주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비선 실세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당시 이재만 비서관이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외출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집으로 갈 때 제가 작업하다가 만 서류라든지 집에 가서 보기 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이재만 비서관이 이 주저하는 모습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뭔가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예. 박영선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서 진실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여당도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국정농단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박영선 의원도 주장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제 주목이 됩니다. 예, 이거 역시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맥락을 거두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그 인터뷰에서 지금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 내지는 거수기로 전락해 있고 야당은 개파 정치로 흔들린다면서 이것의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공천 개혁으로 귀결된다.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정당 지도부 즉 중앙당이나 이 당내 중앙 권력이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고 완전한 상향식 공천제를 가동하면 개별 의원들이 윗선이나 중앙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예, 새누리당 일각의 목소리와 통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발언을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학자들이나 이 외곽의 전문가들에게는 요새 목격되는 움직임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각종 정치 현안에 매몰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이 공천 선거개혁 소위가 이 특위의 지지와 김무성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얘기는 이어져 왔는데 정작 실행이 된 적은 없었죠. 이번에는 어쩌면 실행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특위 공천 선거개혁 소위가 오늘 오전에 이 17개 시도당 위원장과의 연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판단이 있었다면서 혁신위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서 시도당 위원장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이긴 합니다만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일종의 화답을 해준 셈입니다. 예. 앞서 잠시 얘기는 해주셨지만은 다른 누구보다 김무성 대표가 찬성한다는 사실이 공천 개혁론자들에게는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월 이 전당대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동시에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예. 물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에도 이 정치적인 손익 계산이 들어갈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적으로요, 이 제도는 이 지역구 내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 즉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 조금 어려운 미국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중앙당 중심, 이 집권 세력의 경우에 청와대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각종 폐해가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요. 무엇보다도 기성의 권력, 즉 기득권이라는 게 상당 부분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특별감찰관제 실행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조율 작업 중이죠. 예, 지난 6월에 시행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은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특별감찰관이 정식 임명이 됩니다. 예. 앞서서 여야는 이미 한 차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위를 가동해서 지난 7월 3명을 선정했지만 새누리당이 이 야당 추천 인사 1명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서 논란이 일고 또 여당 추천 인사 1명은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후보자 추천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절차가 완료됐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선 실세 사건에 투입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모든 사람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테니까 한 명만 좀 소개를 해보자면 예. 야당이 후보로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임수빈 변호사가 눈에 띕니다. 이름이 수빈, 숫자 빈자인데 남자이고요. 예.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불거졌던 이 MBC PD수첩 광우병 외국보도 사건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제작진을 수사하고 있었죠. 고발에 의한 수사였습니다. 임수빈 변호사가 당시에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예. 근데 임수빈 검사가 어느 날 돌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초기였는데 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리한 수사다. 수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을 떠난 겁니다. 이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형사부를 관할하는 곳인데 1차장을 맡고 있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임수빈 당시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에 최교일 검사가
전화 통화에서 대체 임수빈 검사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자기 맘대로 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예. 참고로 당시에 최규일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공안을 총괄하던 2차장은 지금의 국민수 서울고검장, 특수수사 등을 총괄하던 3차장은 지금의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다가 참 멀리까지 왔습니다만 후보로 거명이 되는 임수빈 변호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흥미로운 배경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0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자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세월이 지나 문제가 발견됐을 때 수거가 불가능하다며 공장처럼 몇 개가 생산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꽃가루가 얼마나 날아갔을지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에 대한 100% 이상의 확신이 있기 전에는 GMO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본다며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거 박근혜 정부가 워낙 규제 완화를 좋아해서요. 이 규제 완화 문제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일단 법이 만들어진 게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규제 완화를 못할 테고요. 근데 규제 완화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전 국민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 같으면 딱히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네. 예.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요, 이 GMO 공개를 거부한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네.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이거 당연히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법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요. 표시 제도가 예외가 많아서 굳이 공개 안 하고도 표시 없이 유통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식용유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간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나 과자에 많이 들어가는 당류요. 뭐 올리고당이랄지 이런 당류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표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GMO 원료를 써도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기업이 GMO 공개를 하면 이 수입을 한 것 같다. 그럼 어디다 썼을까? 식용유에 썼겠군. 이러고 생각을 하고 식용유에 대한 소비가 줄게 되고 뭐 간장에 대한 소비가 줄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업은 당연히 공개를 안 하려고 하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에다가는 당연히 쓰고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현직 대한항공 기장이 대한항공 회장 딸인 조연아 부사장의 항공기 후진 파문과 관련해
자신뿐만 아닌 250명이란 고객이 함께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라는 것을 망각하고서 말하자면 그런 자신의 경영 방침을 무리하게 지시하다라는 것, 또 그 방법이 항공법에 저촉될 만큼 부적절했다며 항공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한 전 대한항공 승무원 이현주 씨도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당연히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상식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항공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근데 뭐 법이 지금 상식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 조현아 부사장의 지시를 따른 기장도 문제가 있다. 대한항공에서 어젯밤 늦게 그 입장자료 낸 거 보면 기장과 협의해서 이제 사무장을 내리도록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 조현아 부사장의 지시를 따른 기장도 문제점이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잠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기장님, 어떤 부기장님이 그런 조현아 부사장의 그 말에 옥벗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런 항공법이라든지 그 사무장이나 그 승무원들은 기장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그 법조항이 있어요. 그걸 이미 알고 있겠죠. 조현아 부사장이랑 대한항공은. 그래서 이미 물타기하고 기장과 부기장에게 떠넘기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치고 빠지겠다 이거죠. 그럴 때만 자신이 승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조현아 부사장은 어제 승객으로서 볼 때는 기내 난동 그리고 총칼만 들지 않은 테러범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 조현아 부사장이 그 안에서 땅콩을 가지고 막 버럭하는데 그 이코노미석까지 그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개혁안 올림픽 어젠다 2020 중 하나인 올림픽 분산 개최 허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일부 종목 교류 개최안이 제도적인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인 정희준 동아대 교수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서 일본과의 분산 개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올림픽 개최권 반환 등 예전 같지 않은 올림픽 유치 열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오슬로가 2022년 동계올림픽 그 유치 신청 의사를 철회했거든요. 포기를 했어요? 지금,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게 2022년 유치 신청하려는 도시가 이제까지 좀 있었는데 다 포기한 거예요. 오슬로가 4번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동계올림픽이 재정적인 그 부담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때문에 이제까지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계올림픽과는 다르게 동계올림픽은 좀 작은 도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겨울철 리조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개최했던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뭐 풍비박산 나듯이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니까 이제 IOC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이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재정 적자도 좀 줄여주고 환경 파괴 부담도 좀 덜어줄 분산 개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평창 측에 그 이제 한번 그 제안을 해본 거죠.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줄줄이 포기를 했군요. 이러니까 당연히 IOC로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교수님께서는 괜찮은 제안이라고 보세요? 뭐 괜찮은 제안이라고 뭐 딱 부러지게 말하기보다는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죠. 그래서 논의도 한번 해보고 IOC 측과 한번 물밑으로라도 협상이라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평창 쪽 주민들, 강원도 주민들께서는 반대를 이제 심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칼자루는 오히려 우리가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그 IOC가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일단 이건 바로 그 IOC가 제안을 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협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제안이죠. 여러 가지를 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IOC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한화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화 직원이 정윤의 문건 유출에 연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혜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문건 유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한화 본사의 19층 한화 SNC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정윤혜 씨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건 유출 과정에 대관 업무를 맡은 한화 직원이 연루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개인의 사무실만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건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2분실도 함께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검찰은 오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의 경찰관 2명도 체포했는데요. 검찰은 박경정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복사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경위 등이 한화 직원을 통해서도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경찰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확대 유출됐을 가능성을 현재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한화 직원을 소환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찌라시 작성과는 관련이 없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여하튼 이제 중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윤의 문건의 내용의 제보자가 어떻게 이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는지가 아닌가 싶은데 예.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엇갈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가 또다시 엇갈렸는데요. 예. 세계일보는 오늘 정윤의 문건의 주요 내용 일부는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조선일보는 제보자가 찌라시를 보고 전한 말이라면서 정확한 출처를 대지 못했다고 이렇게 다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세계일보는 정윤의 문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를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정윤의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에 세계일보가 또 하나의 특종을 하는 셈이 될 텐데요. 보도에 거론된 안봉근 비서관은 이른바 3인방 중 하나로 꼽히는 문고리 권력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 박동열 전 청장이 찌라시도 보고 여러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한 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제보자가 제3자로부터 들은 전원을 왜곡시켜 전달했고 박관천 경정은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정윤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예. 세계일보와 조선일보의 내용이 정말 상이하게 다른데 근데 세계일보는 박동열 전 청장과 안봉근 비서관이 서로 형님 동생이라 부를 만큼 친했다. 이 점에 또 주목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계일보는 사정기관을 인용해서요. 안봉근 비서관은 박동열 전 청장과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오랜 기간 사적 만남을 이어왔다며 청와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안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을 계속 만날 경우 둘 사이를 스폰서 관계로 오해할 수 있으니 접촉을 삼가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박동열 전 청장이 안봉근 비서관과의 대화 내용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검찰이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문건에 나오는 강남 정기 모임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통신 기록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며
문건의 60%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문건 진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고리 권력 3인 중 한 명이죠.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지난 7월 발언 다시 주목을 받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을 둘러싼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질의응답 내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재만 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청와대 업무 자료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받았는데요.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재만 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밤에 자주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비선 실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청와대에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만 서류라든지 집에 가서 보기 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는 수가 있다며 보자기에 싸서 뭘 들고 나간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박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함부로 밖으로 가져가나 라면서 밤에 서류를 싸들고 밖으로 외출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서도 이 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저희가 그걸 확실히 제보를 받아 갖고 있다라며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시라.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뉴스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태인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 부사장을 두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대한항공의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이륙전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서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어제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승무원 하기 관련 입장 자료를 발표하면서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 부사장의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면서 두둔하기도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다라고 조 부사장이 비행기를 후진시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사무장을 하차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과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조 부사장은 뉴욕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1등석에 탑승했던 당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라면서 사무장에게 매뉴얼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지만 사무장이 규정을 찾지 못하자 항공기를 탑승장으로 돌려서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뉴스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썰매 종목을 분산해서 일본에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산 개최 가능성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썰매 종목은 분산을 시켜서 일본에서 개최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IOC 집행위원회를 마친 뒤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일부 종목을 분산 개최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텔레그라프, AP통신 등 외신 등은 바흐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예산 문제와 공사 일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창 조직위가 썰매 종목의 일부 경기를 일본 나가노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일본은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외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일본 나가노에서 2018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분산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신무철 평창조직위 홍보국장은 신설 경기장이 모두 착공됐기 때문에 분산 개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에서 평창올림픽 일부 종목을 개최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분산 개최안이 현실적이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26.6%에 불과한데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51.1%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 상황입니다. 또 결과가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한번 진행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측이 오늘 아쿠아리움 균열 뉴스를 취재 중이던 YTN의 보도를 방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중인 상황이었는데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YTN은 오늘 오전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통해서 아쿠아리움에 균열이 발생해 물이 새고 있다라는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롯데월드 관계자가 나와서 카메라를 막는 등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YTN 앵커는 잠시만요. 롯데월드 관계자가 저희 취재를 방해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물 새는 걸 방송하고 있는데 관계자가 옆에 계시네요. 관계자분 좀 비켜주시죠. 라고 롯데 측의 취재 방해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예. YTN 보도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지하에 있는 아쿠아리움의 여러 수조 가운데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메인 수조는 가로 길이만 최대 250m에 달하는데요. 균열이 발생한 곳은 메인 수조 옆을 지나는 수중 터널 공간으로 이 구간의 콘크리트 벽 쪽에 세로로 약 7cm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롯데월드 측은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롯데 측은 3개 다른 수족관들도 처음 지어졌을 때는 미세한 누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지속적 보수 공사를 통해 안착시키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특별한 사고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예. 하지만 문제의 아쿠아리움은 지난 10월 개장 전부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붕괴가 발생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우려를 제기했던 곳입니다. 특히 문제의 아쿠아리움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소 바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낳았는데요. 물론 롯데 측은 이에 대해서도 7중으로 방수시설이 갖춰져 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수조에서 물이 새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방수시설도 제대로 건설이 됐을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익히 많이 우려됐던 그리고 많이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어떤 그런 사고라고 할지언정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열리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산타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사이트죠. 예, 그런데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북미항공 우주사령부 노라드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노라드는 평소에 인공위성 또 미사일 등을 감시하는 이런 곳인데요. 하지만 매년 12월이 되면 산타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일정 혹은 안전한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산타 추적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라드는 노라드의 전신격인 미국 본토방공군 코나드 시절부터 50년이 넘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그 연유가 재밌습니다. 1955년 미국의 한 회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타 직통전화를 개설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광고에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게 문제가 됐고 산타로 연결돼야 될 번호가 실수로 코나드 사령관의 한라인 번호로 연결이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어린이한테 전화를 받게 된 당시 사령관 해리 샤프트 대령은 산타가 북극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재밌는 내용이네요. 예. 아이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비선 국정농단 설과 관련해서 사안별로 다른 김기춘 비서실장의 대응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비선 국정농단 오늘 정도까지는 설이라고 하는 게 예. 언론의 태도로서는 정확하고 맞을 겁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박경정이 작성했다는 정윤회 통양 보고문건에 보면은 뭐랄까요, 가장 권위를 훼손당했달까, 가장 뉴스 가치가 큰 대목이었죠. 김기춘 실장을 갈아치우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지금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보고를 받았죠. 조응천 비서관, 민정수석, 개선별 보고 라인을 통해서 물러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로 뭘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가 하면 문체부의 국장과 과장이 하다 그래가지고 정윤회 씨 부부의 청탁 내지는 고충 처리를 들은 것으로 지금 유력하게 짐작이 되는데, 그것도 특정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죠.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다가 아무개 국장, 아무개 과장 참 나쁘다고 합디다, 나쁜 사람이라고들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첩을 보고. 예. 그건 지금 확인이 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정치적 파장은 정윤회 동양보고 문건이 훨씬 크다라는 것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강남의 어느 중국집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공식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문체부의 국장과 과장, 사실 전체 행정부 공무원 몇만 명 중에서 문체부의 국장 과장은 국장 과장은 일반적으로 간부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간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과장은 그냥 실무 책임이고, 국장은 그 밑에 과장을 한 3명 내지 4명쯤 데리고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 일개 부처의 공무원 감찰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갈아치우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 이거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것이죠. 예. 경중을 따지자면 당연히 대통령님 밖에서 누구누구들이 모여서 저를 언제 바꿔치자는 둥,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찌라시에다가 한 줄 흘려가지고 기사를 소문처럼 돌게 한 다음에 그것을 언론들이 받아 적게 하고 이른바 여론화시켜서 저를 내보내게 하려는 음모 내지는 이런 걸 했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시를 좀 알아보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보고서가 이겁니다. 알고는 계시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런 방구도 말을 하지 않고, 승마협회 건에서 알아보니까 승마협회 쪽에도 문제가 있고 정윤회 씨 쪽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국장 과장 좀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래서 대통령이 챙기니까 밑에 감찰을 지시했죠. 국장 과장에 대해서. 그거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보가 제한 또는 차단돼 있고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보 열람이 거의 힘든 국면에서는 상식적 추론,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무엇을 내놔도 민심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김기춘 실장이 이 두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그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과연 검찰 수사에서 제가 지금 제기한 이 두 과정이 밝혀지겠느냐. 특히 문체부 건은 이미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에 의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럼 별도의 수사도 사실 거의 필요가 없는 정도로 사실 확인이 됐다고 보는데 예. 정윤의 문건을 보고서 구두 보고 바꿔서 비서실장이 어떤 처신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사실 그건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수사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좀 접근을 할 수야 있겠지만 어디까지 접근할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김기춘 실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문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 그 점이 청와대로서는 이번 정윤회 문건 파동 또는 비선 국정농단 설에 관련해서 가장 뼈아픈 대목일 것이고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청와대에서 규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의 김 실장에 대한 신임은 어떻다고 보세요? 여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분간은 그 당분간이라는 한국말에서 당분간이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요. 예. 현 국면을 넘길 때까지는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신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설령 뭐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고려 또는 계산 뭐 많은 걸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고려나 계산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예. 국정 운영에서 정치의 안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순탄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치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 이건 대통령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방증을 보면 적어도 대통령이 이 건을 두고 특히 이 건의 발생 및 이 건의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건의 실체를 대통령께서 보고받고 파악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로 보면 김기춘 실장을 당분간 뭐 직무유예라거나 또는 좀 그동안에 보였던 신임을 일부분 보류한다거나 또는 거둬들이는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려고 하는데 곳곳에서 지금 뭐 워낙 급해서 그러는지 말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앞뒤가 입들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전혀 엉뚱한 소리들이 가끔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문건을 두고 청와대 비서들은 A라고 해석을 하고 장관 쪽 행정부 쪽 사람들 중에 일부는 B라고 해석을 하는 일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들이 어제 뭐 몇 명이 모여서 최근 이런 현안을 두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조혜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죠. 저는 그거 정확하게 잘 요약한 거라고 봅니다. 우선 김기춘 실장은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고 지휘하는 비서실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그게 뭐 찌라시라고 하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든 이건 참 엉뚱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찌라시라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쓰레기라는 거고 그런데 왜 그 찌라시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만든 보고서가 외부로 새 나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있던 부하 비서관이 지금 김기춘 실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홍천 비서관 얘기는 그 60% 이상은 사실이라는 거고 김기춘 실장은 찌라시라고 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을 빼고는 가장 중요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체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죠. 그럼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문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는 게 또 상식적으로 맞고. 그렇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고사 성어도 있고 하니까 지금 타이밍은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김 실장에 대한 신임을 별로 거두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조그마한 실말이라도 자꾸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조금 엉색한 해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난 7일 일요일 날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청와대 주요 포스트하고 대통령이 주재를 하면서 새누리당 사람들 많이 와서 밥 먹었죠. 그랬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쭉 뭐 일장 인사말에서 연설 비슷한 걸 했는데 거기서 찌라시라고 대통령이 직접 별 품이 없는 단어지만 썼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이 좀 말을 거칠게 하는 편은 있더군요. 근데 그 찌라시라는 말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김기춘 실장이 처음에 했던 말입니다. 그 찌라시다. 근데 대통령이 그냥 굳이 찌라시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아도 문건의 신빙성을 두고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뭐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잘 운영합시다. 대충 이렇게 말하는 게 대통령의 뭐 우리가 들어온 또 그렇죠. 기대하는 말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뭐 청와대 사정에 좀 밝은 여권 인사들 얘기들 한두 개 모아보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출범한 이후로 김기춘 실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나 뭐 바꿔야 한다, 너무 독단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도 계속 힘을 실어왔고요. 앞으로도 이번 건을 겪으면서 두 사람의 그 결속력 또는 유대의 정도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럴수록 이제 김 실장은 정치적 비중은 커지고 그럴수록 불러오는 정치적 역풍이나 역효과는 김 실장을 언제 어떤 타이밍으로 어떤 모양새로 교체하느냐, 교체를 한다면 누구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이 비서실장에게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시간 1분 남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 정리를 해보죠. 일단 대통령의 불통,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 라인이 있죠. 청와대에도 비서실 여러 라인이 있고 또 정무적 기능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도 있습니다. 다들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나 기구입니다. 조직이고. 이 라인별 소통 부재, 대통령의 불통,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라인별 소통 부재, 그 다음에 청와대와 권부를 전체적으로 휩싸고 있는 비밀주의, 그리고 대통령이 전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권위주의. 이 네 가지, 세 가지, 불통, 소통 부재, 비밀주의, 권위주의. 여기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자꾸 커튼 뒤에서 뭐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서로 생각하게 되고 커튼 뒤에라면은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실제 대통령의 생각처럼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문고리 3인방이 지금은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뭔가 권력을 느낀다면 호가 호위가 행위로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치가 고이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런 지점인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할 부분은 불통을 깨는 것이고 라인별 소통 부재는 대통령이 분명히 지시를 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비밀주의와 권위주의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반대로 비밀주의나 권위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을 바꿔도 이런 일은 앞으로도 재발될 소지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